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어휘력 개발을 위한 기본 한자 1800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각이라는 단어의 뜻과 지각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구의 모습인데요. 지구 속의 모습입니다. 자, 지구 내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바깥 부분은 우리가 지구의 껍데기에서 지각이라고 합니다. 왜 지구의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뭐 최고 35km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 5km에서 35km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밑에 부분은 이제 멘틀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죠. MANTL이라고 합니다. 멘틀이 이제 어떤 표면을 덮고 있는 꺼풀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꺼풀 아시죠? 눈을 덮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꺼풀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표면을 덮고 있는, 그래서 눈을 덮고 있는 것을 눈꺼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멘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지구에서는 표면으로부터 거리가 한 2,900km 정도 됩니다. 무려 지구의 84%, 뭐 83%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이렇게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암석이 녹은 액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멘틀 자체도 이제 그 열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쪽 표면의 온도는 지각에 가까운 그런 표면의 온도는 500도에서 1000도 정도를 어, 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광석 중에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는데요. 우라늄과 토륨, 이런 물질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그 열이 한 500도에서 이제 1000도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멘틀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지구에 핵이 있는데 핵은 바깥에 있는 외핵과 속에 있는 내핵 두 개로 이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고 나면은 이제 안에 씨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외핵의 거리는 약 2200km. 5100에서 2900을 빼면은 2200입니다. 그리고 내핵은 이 거리가 무려 이제 한 13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핵, 그 다음에 내핵이 되겠죠. 자, 외핵 같은 경우는 이제 멘틀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온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온도가 5000도에서 한 6000도의 열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의 온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많은 열을 내는 이유는 지구가 그 지구의 질량 때문에 지구의 질량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압력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누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압력에 의한 열이 이렇게 암석을 액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6000도죠. 내핵도 온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내핵 같은 경우는 좀 고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최근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고체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액체나 고체 상태를 동시에 띄고 있는 초이온 상태를 띄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 또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지구라는 게 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거는 이제 지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사실도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각이 어떤 뜻인지 우리 또 한 글자씩 자세히 또 사전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속도사전 앱을 통해서 지각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가 여기 되어 있죠. 자, 한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지, 껍질각. 땅의 껍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한자어는 이제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단어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죠. 우리가 시간에 늦다 할 때 지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지각하다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학습할 때 한자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속뜻을 공부하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도 이렇게 있죠. Earth's crust, 지구의 껍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껍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표층을 이루고 있는 제일 겉층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한다. 지각 변동. 지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변화해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또 화산 폭발 또 그런 것이 있죠. 지각이 변동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로 이제 집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은 작은 이렇게 밥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밥상은 이렇게 평평하죠. 땅이 이게 평평하다는 의미에서 집안이라는 용어도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집안이 약하다, 그죠? 그리고 집안이 붕괴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그때 이제 집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감은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이란 한자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 글자씩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란 한자는 총 이제 17개 글자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지자가 이렇게 있죠. 오늘 배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있는데요. 껍질 각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각자는 이제 1800개 중에서 7개를 오늘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글자씩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땅지자입니다. 땅을 뜻하는 한자죠. 자, 땅지. 왜 이것을 땅이라고 할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분석해 볼 수 있죠. 두 개로 이제 만들어진 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흑토자와 또 뭐죠? 보통 이제 어조사 야자라고 합니다. 뭐 이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기야라고도 합니다. 입기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왜 입기? 뭐 어떤 것을 잇는 것을 얘기하죠. 끊어진 부분을 서로 잇는 것을 입기라고 하는데 왜 입기로 쓰는지 참 그 이유는 사실 알기가 좀 힘듭니다. 글씨가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흙을 서로 이어간 것이 바로 땅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자하고 토자가 결합해서 땅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 글자는 이제 껍질을 나타내는 껍질 각자입니다. 자, 왜 이것이 껍질이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 자체는 이제 껍질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껍질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는데, 사실 껍질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이거는 이제 창 숫자입니다. 몽둥이 숫자라고 하는데, 손으로, 손이죠. 손으로 몽둥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제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깨를 이렇게 터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드리면 이제 껍질하고 알갱이가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껍질 각자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 숫자가, 몽둥이 숫자가 같이 결합해서 껍질 각자가 된 것입니다. 껍질 각자. 우리가 곡식이라는 글자도 요 글자하고 밀접히 관계가 있죠. 자, 곡식 곡자는 자, 벼자가 들어갑니다. 곡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벼니까 벼자가 들어가고 몽둥이 숫자는 당연히 또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식을 뜻하는 글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창지대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쓰죠. 창고, 창자. 마치 곡식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이렇게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곡창지대. 자, 이게 이제 띠대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라남도가 대표적인 곡창지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옛날 소련의 아주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껍질 각자가 이렇게 곡식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한번 할까요? 땅지자, 껍질 각자. 땅의 껍질, 즉 지구의 껍질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로서 총 40개의 한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물론 단어도 우리가 17개 또 단어를, 한자어를 학습을 했죠.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학습하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휘력과 한자 실력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일은 또 어떤 한자, 또 어떤 단어를 가지고 공부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